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두루미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은 해주실 주제 자체가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데 비껴간 사람들에게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신내림을 비껴갈 수 있을까? 그거는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런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어떤 또 이야기길래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을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두루미님!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두루미님께서 찾아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두루미가 그 새잖아요, 새. 네, 그쵸. 되게 보기 드문 새인데, 오늘 또 두루미님 찾아와 주셨네요.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두루미님, 친구분 중에서 신내림을 비껴간 친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나요? 네, 걔가 표현하기로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 보면 정말 또 이상한 일들, 무서운 일들도 많이 겪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렇겠죠? 네, 그쵸. 정말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을 좀 겪었어서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소중한 이야기 항상 감사드리고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두루미입니다. 제가 대학 때 이야기인데 예. 졸업학년 때 잠깐 자취를 하면서 룸메이트를 구했는데 그 친구가 알고 보니 영가를 좀 끌어당기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보이게 하는 그런 능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허. 그 친구를 이제 돌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네네, 편하게 하세요. 돌이랑 지내면서 여러 일을 겪었고 또 그 일 때문에 알게 된 몇 가지 일들을 이야기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다니던 과가 조금 특이했어요. 자세히 설명을 드려버리면 바로 어딘지 알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사연이 이해될 정도로만 설명을 드릴 건데 저희가 주말도 없고 아침도 없고 저녁도 없고 그냥 과실에 박혀 있어야 하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학교 교통편도 좋지가 않아서 저희 과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 앞에 원룸을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리는 원래는 학교에서 제일 가까운 원룸에서 살았는데 그 원룸이 좀 특이하게 1층짜리 건물에다가 101호부터 106호까지 이렇게 6호실까지 있었고 바로 앞에 연고가 없는 무덤이 하나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학교 건물을 지을 때 아마 이제 무덤터였는데 무덤 주인을 찾다 보다가 그 무덤 주인을 못 찾았는지 그것만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도리가 거기서 또 하필이면 4호실에 살았어요. 4호실에 이제 박씨라고 하는 애랑 같이 살았는데 1호부터 6호까지가 전부 저희 과 애들이 살았어요. 오호. 저는 이제 3호실에 있는 친구들이랑 친했고 과 전체가 좀 두루두루 친하다 보니까 1호부터 6호까지 공간이 있으면 그냥 다 문을 열어놓고 살았어요. 그래서 거의는 그냥 뭐 다 잘 지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졸업학년이 되면서 단 1학기만이라도 좀 편하게 통학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학교 앞에 자취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뭐 형편이 그리 좋지는 않아서 뭐 보증금, 월세 이거 다 내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룸메이트를 구하고 있는데 마침 도리가 원래 같이 살던 원룸에서 나와서 다른 방을 구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얘기를 했죠. 보증금은 이미 도리가 냈대요. 그래서 저보고 월세만 반반씩 같이 내면서 살자는 거예요. 저는 뭐 그때는 솔직히 너무 좋아서 바로 수락을 하고 고맙다고 막 악수도 하고 그때는 이제 버스 타고 나가야 하는 할머니 집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편한 마음으로 할머니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는데 이제 도리랑 같이 살기로 악수를 한 바로 그날 밤이 들면서 생애 처음으로 가위에 눌린 거예요. 근데 아마 이제 가위 눌려보신 분들이나 시들모 많이 들으신 기종님들은 아실 건데 가위 눌릴 때는 소리로 먼저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제 닉네임이랑도 연관이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새가 한꺼번에 짹짹짹짹 거리는 소음이 저 멀리서부터 들리더니 그게 점점 가까워지다가 갑자기 귀 바로 옆에서 삐 하는 소리가 함께 탁
멈추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순간 제 허벅지 위에 어떤 사람이 꾹 하고 이렇게 앉더라고요. 예. 근데 눈을 감고 있는데도 누가 내 허벅지에 앉았다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겁이 많아서 그걸 느끼자마자 막 덜덜덜덜 떨면서 가위 눌렸을 때 깨는 법 이런 거를 생각해내면서 손가락을 막 필사적으로 움직이다가 네. 그래도 좀 궁금하기는 해서 눈을 살짝만 떠봤는데 어떤 머리가 엄청나게 긴 여자가 제 허벅지에 앉아있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이제 얼굴은 못 보겠고 제 허리 밑에까지 내려오는 검은 머리카락만 보고 손가락에 힘을 막 줘서 가위에서 딱 풀렸어요. 예. 그래서 풀리자마자 진짜 너무 무서워서 잠을 다시 못 자겠더라고요. 또 자면 또 볼 것 같고 그렇게 아침 해가 뜨는 걸 보고 그때는 이제 돌이랑 이게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네. 그냥 생애 처음 가위에 눌려보고 너무 무서워서 정신도 없고 근데 이제 나는 돌이랑 같이 살 거니까 좀 친해봐야겠다 싶어서 이 얘기를 돌이한테 먼저 가서 말을 했어요. 네. 야, 나 생애 처음으로 가위 눌려봤다. 나 너무 무서워. 그랬더니 돌이가 갑자기 그래? 그럼 한번 땡땡이한테 가봐. 이러는 거예요. 근데 땡땡이는 저랑 좀 친한 친구였는데 무섭겠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땡땡이한테 가봐 이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막 이해도 안 되고 그런데 그냥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냥 홀린 듯이 땡땡이한테 가서 야, 나 생애 처음으로 가위를 눌렸는데 내가 도리한테 말했더니 도리가 너한테 가서 말하라더라? 그랬더니 땡땡이가 왜? 왜 나한테 그래? 무서워! 막 이러면서 막 무서워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야 도리 걔 귀신 봐서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도리가 귀신을 본다고? 그래서 왜 얘가 그럼 땡땡이한테 말을 하라고 했지? 하면서 더 궁금해지고 문제는 이제 같이 살기로 했는데 얘가 귀신을 본다고 하니까 예. 무서워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겁이 진짜 많아서 생각해보니까 도리가 그 1층짜리 건물에서 박 씨랑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혼자 나온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원래 도리랑 같이 살던 박 씨랑 이야기를 좀 해보기로 했어요. 네네. 학교 앞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걔만 불러서 물어본 거죠. 야, 왜 도리는 집을 새로 구했어? 왜 그리고 도리가 귀신 본다는 거 사실이야? 또 물어봤더니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아씨 걔 때문에 우리 다 난리도 아니었다고 막 그래서 무슨 일이냐 얘기를 좀 해봐라 했더니 첫 번째로는 도리가 그 원룸에 살면서 매일 밤 여자가 우는 소리를 들었대요. 밤마다 여자가 엄청 서럽게 우는데 1호부터 6호까지 다 저희 과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디가 여자애들 방인지 다 알아요. 3호에 2명, 4호에 도리랑 박씨 2명, 그리고 6호에 1명 이렇게 살았는데 3, 4호는 2명씩 있으니까 울면 서로 알 거고 또 바로 옆이니까 울지 않았다고 하고 6호에 1명 혼자 사는 애는 그때 당시 남자친구랑 같이 살고 있었어서 울 일이 뭐 없었다고 하고 오히려 걔가 야, 누가 대체 이렇게 우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범인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5호에 남자애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애가 우나? 했는데 걔도 저희 과고 걔도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우냐고. 그러니까 이제 애들끼리 야 귀신인가 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온 거죠. 우는 사람이 없는데. 그니까요. 우는 네. 사람도 없고 1호 이후에 남자애들은 여자친구도 없고 우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애들끼리 귀신이 있나 보다 무섭다 앞에 무덤도 있고 막 이러면서 그냥 넘겼는데 어느 날 5호랑 4호, 3호 다 문을 열어놓고 공강이라서 그러고 있는데 5호에 그 남자애가 여자친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여자친구가 장난을 친다고 긴 머리를 앞으로 딱 넘기고 귀신 흉내를 내면서 좀비처럼 걸으면서 천천히 4호로 다가왔대요. 4호 애들 놀리려고. 네네. 근데 그때 이제 애가 무서우라고 동요 중에서 엄마가 썬 그늘에 그 노래 아시죠? 그 노래를 이제 무섭게 느리게 부르면서 왔대요. 처음엔 박 씨도 도리도 그걸 보면서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웃고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도리가 땅을 딱 보더니 비명을 막 지르면서 오지마 이러더래요. 애가 경련을 막 하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난리가 나는데 거품을 문 상태로 나가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때 당시에 도리 남자친구랑 박씨 남자친구도 같이 있었는데 애가 막 그렇게 경련을 하고 나가라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걔를 남자애 둘이 안고 3호로 그냥 뛰쳐 들어갔대요. 예. 그 3호 애들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애들이 쳐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한 명은 막 소리를 지르면서 경련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막 119를 부르네 마네 막 이러고 있는데 애가 갑자기 차분해지더니 부르지 마 이러더래요. 예. 걱정은 되잖아요. 우리 남자친구는 왜 그러냐고, 너 무슨 지병 있냐, 뭐냐, 왜 그랬냐 막 캐 물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처음으로 애가 얘기를 하는데, 너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장난을 치는데 이 근처에 굉장히 많은 귀신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라면서 되게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더래요. 굉장히 많은 귀신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근데 대부분의 귀신들은 힘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서 사람이 사는 집의 대문을 넘지를 못한대요. 근데 그 노래가 귀신을 불러들이는 힘이 있어서 그 노래의 힘을 타고 어떻게든 자기 집으로 들어오려고 바닥을 막 기면서 자기를 막 죽일 듯이 노려보면서 땅바닥을 질질 기어서 들어오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애가 경기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때 애들이 그걸 듣고, 아, 얘가 귀신을 보는구나, 오. 이걸 이제 안 거죠. 그리고 예. 이제 본능적으로 울음소리도 얘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박 씨랑 이제 서로 마음의 거리가 생기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은 도리 남친이 이제 하나님을 믿어서 네. 사후에 십자가를 걸어주고 애들 진정시켜서 돌아오고 끝냈는데 사이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겨울방학 때 결국에는 도리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네. 그거를 저는 그때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박 씨가 마지막에 저한테 말하기를, 야, 걔 나가고 나서 울음소리가 안 들린다? 이러는 거예요. 예. 울음소리가 뚝 끊겼다는 거예요. 걔가 나간 후로 아무도 안 듣는데요. 그러니까 걔 때문에 들렸다는 게 기정사실이 된 거잖아요. 그러게. 예. 그래서 걔 귀신 꼬이는 애니까 너 조심해 이러고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벌써 너무 무서워서 이제 돈이고 뭐고 안 살고 싶다 싶은데 귀신보다 무서운 게 돈이라고 네. 결국 도리랑 같이 살게 됐어요. 예. 뭐 초반에는 별일 없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학교 다니고 사이도 나쁘지 않고 생각했던 것 같은 무서운 일도 안 벌어지고, 그래서 이제 점점 그 사건을 잊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공강인데 도리는 과실에 일이 있어서 저 혼자 방에 와서 낮잠을 자게 됐어요. 네. 저희가 살던 원룸은 6층까지 있었는데 희한하게 또 그 원룸은 저랑 제일 친한 친구 한 명만 5층에 살고 저는 2층 끝방에 살았는데 이렇게 네. 둘 말고는 같은 학교 다니는 애가 안 살았어요. 네. 근데 방에서 낮잠을 이렇게 잠들려고 하는 순간에 똑똑똑 똑똑똑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제 막 잠들려고 하는데 그 소리가 들리니까 5층에 사는 그 친구가 왔나 보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몸이 너무 피곤해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도 계속 똑똑똑 똑똑똑 계속 이러고 있어요. 뭐 부르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노크만 해요. 그래서 뭐지, 뭐 과제 보여달라고 왔나 싶었는데 너무너무 피곤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나중에 사과하고 그냥 지금은 없는 척 해야겠다 싶어서 잠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저희 과가 저녁에 과 전체가 모이는 시간이 있어요. 맨날. 그래서 그 전체 모이는 시간에 걔한테 갔죠. 그 5층에 사는 애한테 가서, 야, 우리 원룸 왔었어? 내가 졸려서 너 왔는데 문을 못 열어줬어. 이랬더니 나 원룸 안 갔는데 오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 전체가 있으니까, 야, 우리 집에 누구 왔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무도 안 왔대요. 그래서 뭐야? 이러고 있었는데 옆에서 도리가 가만히 듣더니 저를 딱 보고, 왜? 무슨 일이야? 물어보더라고요. 설명을 했죠. 낮잠에 자는데 누가 노크를 막 했는데 열어주지를 못하고 잠들어 버렸다고. 그랬더니 도리가 이렇게 노크해? 하면서 똑똑똑 똑똑똑 하고 따라하는데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뭐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좀 무서워서 어떻게 알았어? 하니까 너 그거 잠들 때 말고 맨정신일 때도 들려?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 한 번도 못 들었는데? 하니까 맨정신에 들리면 열어주지 마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때부터 진짜 너무 무서워서 애를 잡고, 뭔데 그래, 말을 해봐 막 흔드니까 얘가 하는 말이, 걔 원래 계속 그러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계속 앞에서 누가 두드리고 있는 거래요. 계속 영가 하나가. 아, 반복적이게. 네. 헐. 근데 제가 이제 안 들리고 모르고 문을 열면 걔가 못 들어오는데 제가 듣고 인식하고 문을 열어주면 걔가 들어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말을 듣고 나서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지나가는 이 길목에 귀신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에 너무 무서워서 이제 덜덜 떨면서 이제 다녔는데 또 제가 다행히 뭐 영감이 있거나 뭐 이런 편은 아니라서 그 후로는 그런 소리를 듣지는 않았어요. 문제는 그 다음 사건이었어요. 그날은 이제 공강이 좀 길어서 돌이랑 저랑 둘 다 원룸에 와서 또 낮잠을 잤어요. 저희가 이제 틈만 나면 잠을 자거든요. 저녁도 늦게 과에 있으니까. 그래서 둘 다 이제 좀 잠이 들었는데 그 돌이랑 왜 처음 같이 살기로 하고 악수하고 그날 가위 눌렸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봤던 그 귀신이 또 와서 제가 가위를 눌린 거예요. 똑같은 새소리가 짹짹거리는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뚝 끊기고 삐 하더니 눈 살짝 떠보니까 그 똑같은 긴 머리 여자가 이번엔 제 배 위에 앉았어요. 묵직하게 앉는데 저는 무서우니까 그냥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손가락에 힘을 빡 주고 깨려고 눈 감고 막 속으로 비명을 지르면서 왜 또 이러면서 손가락에 힘을 빡 주고 딱 깼어요. 깨자마자 솔직히 깨고 나면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옆에 자는 도리를 좀 미안하긴 한데 그냥 흔들어 깨웠어요. 흔들어서 야 도리야 일어나봐. 나 가위 눌렸어. 나 너무 무서워 하면서 막 흔드는데 얘가 눈은 감고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또렷한 목소리랑 발음으로 그래? 무서웠겠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왜 사람이 졸리거나 잠에서 막 깨면 발음이 왜 좀 안 좋거나 졸린 음성이 있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너무너무 또렷하게 그래? 무서웠겠다 이러는데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때는 주춤주춤 하면서도 다시 깨워보려고 얘를 막 흔들면서 그래 나 지금 너무 무서워 좀 일어나봐 했더니 진짜 무서웠겠네 이래요. 이젠 얘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이불을 그냥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노트북을 이불 안으로 들고 와서 그때 이제 막 페이스북에다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막 쓰면서 너무 무섭다 이렇게 썼더니 둘이랑 살았던 그 박 씨가 댓글로 도망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도망을 갈까 이러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딱 갑자기 옆에서 또 또렷한 목소리로 루미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제가 이불을 딱 들치고 도리를 보니까 애가 아까처럼 자는 것처럼 눈은 감고 있어요. 근데 그 상태로 갑자기 한쪽 팔만 탁 들어요. 들더니 정확하게 손가락으로 현관문 쪽을 딱 가리키면서 누가 너 부르네? 나가봐. 이러는 거예요. 진짜 얼굴은 누가 봐도 자는 건데 목소리가 약간 도리 같지가 않고 너무 선명하고 또렷한 발음으로 제가 너무 무섭고 밖에서 누가 절 부르는 소리도 안 들려서 너 왜 그래? 아무도 안 불러. 그러니까 현관문을 계속 손가락질을 한 채로 누가 너 부르잖아 루미야. 너 부르잖아. 나가봐. 이러는 거예요. 어떡하냐 이거. 예. 근데 그 왜 아까 똑똑똑 녹화하는 애 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가면 진짜 안 되겠다 싶으면서도 얘도 무서워. 도리도 너무 무섭고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순간에 제가 거의 울면서 빌었어요 얘한테 그만하라고. 응 도리야 왜 그래 아무도 안 불러 진짜 그러지 마 이러는데 진짜 아쉽다는 듯이 누가 너 부르는데 이러고 손을 딱 내려요. 그리고 다시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노트북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겠고 이불 덮어쓰고 더운데 땀이며 식은땀이며 뻘뻘 흘리면서 제가 지금은 기독교인인데 그때는 뭐 무교에다가 뭐 신도 조상님도 생각이 되던 때가 아니라서 조용히 그 시간을 버티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1분이 1시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사람이 왜 진짜로 잠에서 깨면은 뒤척이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옆에서 나는 거예요. 얘가 막 이러면서 뒤척뒤척 일어나요. 이때 얘가 진짜 일어났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불을 확 걷어내고 화가 나더라고요. 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애가 막 잠이 덜 끄는 걸로 왜? 이러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죠. 야 너 내가 가위 눌렸다고 한 거 기억나? 이랬더니 모르겠대요. 너 가위 눌렸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 무서웠겠다고 막 그랬잖아. 자기는 안 그랬대요. 그래서 그럼 너 아까 나
누구 부른다고 막 나가보라 그런 거 그건 뭐야? 그랬더니 자기가 그랬니에요. 자기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막 혼자 겪었으니까 증인도 없고 당사자는 모른다고 하고 뭐 무서워 죽겠는데 막 온몸은 땀에 젖어 있고 이거는 꿈도 아니고 근데 얘는 약속 있다고 나가겠대요. 절대 못 보내죠. 어떻게 거기 혼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못 간다고 날 이렇게 만들고 어딜 가냐고 막 붙잡고 있으니까 그때 제가 한창 짝사랑하던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에 전화해서 저녁 먹으라고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화난 게 좀 풀렸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제 그냥 무의식적으로 무시하면서 살았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 막 방을 뺄 수도 없고 대신 이제 좀 이후로 밖으로 좀 나돌았어요. 다른 친구 원룸에서 자거나 뭐 이런 식으로 걔랑 좀 안 마주치려고 무서우니까. 근데 그래도 어떻게 맨날 남의 집에서 신세를 질 수는 없으니까 결국엔 다시 돌이랑 같이 사는 집에서 지냈는데 또 한동안은 괜찮았어요. 또 제가 워낙 긍정적이고 바쁘다 보니까 겨우 잊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앞에 있던 이 모든 걸 다 뛰어넘을 정도로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예. 거의 학기가 다 끝나가고 속으로는 얘랑 이번 학기 끝나면 난 취업 나가고 얘랑 끝내야 한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자려고 불 끄고 이불 덮고 잘 자 이러고 자려고 이제 자세를 딱 잡는 순간 쿵 하고 이제 소리가 나진 않았는데 왜 중력 같은 게 몸을 확 누르는 것 같은 이상한 공포심이 진짜 온 공간을 감싸더라고요. 이유도 모르겠고 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나타났다. 뭔지 몰라도 지금 나타났다. 이 생각이 딱 들면서 머리까지 공포에 완전 잠식되는 그 기운이 확 저를 덮쳐 누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아까 6층까지 있다고 했는데 원룸이 좀 불법 개조를 해서 저희 2층 끝집부터 6층 끝집에 문 열고 복도 걸어 다니는 소리까지 다 들릴 정도였거든요. 예. 근데 그 한밤중에 정말 1층부터 누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누가 위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누가 문을 열고 나온 것도 아닌데 정말 갑자기 저희가 사는 2층 중간에서 뭐가 저벅 걷는 거예요. 저거다 싶었죠. 몸이 진짜 벌벌벌벌 떨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벅 걸으면 그 뒤로 자루 같은 게 뭐가 끌리는 것처럼 지리지리 소리가 이어서 들려요. 예. 이게 저희 중간부터 2층 저희 끝방까지 천천히 걸어오는 거예요. 이게 본능적으로 우리 집으로 오고 있다. 이게 느껴져요. 너무너무 무섭고 이게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고 저건 무조건 사람은 아니다. 이 생각에 근데 그 순간에 믿을 게 진짜 도리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덜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도리야 이렇게 작게 불렀거든요. 도리가 쉿 조용히 해 이러는 거예요. 얘도 느낀 거예요. 얘도 아는구나. 이거 진짜 큰일 난 거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너무 무서워서 엉금엉금 기었어요. 공포에 질려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겠고 소리도 못 내겠고 얘가 조용히 하라고 한 순간부터 엉금엉금 기어서 도리한테 가서 그냥 도리를 꽉 끌어안았는데 얘가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얘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그냥 끌어안고 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동안 발소리는 계속 저희 집까지 오고 있었고 이게 도착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물어보지도 못하겠고 조용히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최대한 아무 소리 안 내려고 노력을 하면서 저는 울고 있었어요. 무서워서 소리도 못 내고 울고 있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게 문 앞에 도착했어요. 뭔진 몰라도 그 뭔가가 질질질 끌더니 저희 앞에 저벅 하고 딱 도착해서 멈췄어요. 그러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 존재감이 진짜 이게 말로는 진짜 느낄 수가 없어요. 그 공포와 존재감, 무언가가 현관 앞에 있다. 찍소리도 못하겠어요. 뭔가 이게 막 맹수 앞에 선 소동물이 된 느낌으로 눈물만 흘리면서 허공에다가 계속 살려달라고 속으로 막 빌고 있는 게 어느 순간 갑자기 진짜 싹 하고 공기가 확 풀리더라고요. 누가 끈으로 공기를 묶고 있다가 싹 풀어준 것처럼 확 풀리면서 그냥 저도 모르게 막혔던 숨이 하고 막 쉬어져요.
근데 도리도 그 순간에 이러고 막 한숨 쉬더니 야 갔다 됐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제 등을 막 두드려줘요. 그 순간 막 긴장감이 확 풀리면서 애가 막 괜찮다고 하니까 그냥 그 긴장감이 풀리면서 그냥 잠들어 버린 거예요. 저도 기절하듯이 잠이 든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이게 안 잊혀지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예.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나? 이게 뭐지? 저런 존재가 이 세상에 있나? 이 공포감과 이 막 혼란스러움에 못 넘기겠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괜히 예. 나 얘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겪는 게 분명하다. 이 생각에 얘를 안 쳤어요. 너 뭐야? 너 대체 뭐야? 너 뭔데 내가 이런 일을 겪는 거야? 나 너무 억울해서 네가 뭔지 들어야겠다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그래서 걔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게 자기가 신을 비껴받았대요. 예. 그래서 그게 뭐냐? 나는 뭐 무속인도 모르겠고 비껴받은 건 또 뭐냐? 받았으면 받은 거지. 비껴받는다? 원래 대대로 무당집이래요. 이제 할머니가 바로 윗대고 그 다음이 자기 차례였대요. 원래는. 근데 그랬어야 했는데 도리가 너무 어릴 때 이 신이 내려오려고 하다 보니까 잡기가 꼬였나 봐요. 그래서 어릴 때 얘가 귀신들한테 시달림도 많이 받고 심지어는 밤에 자려고 침대에서 잤는데 아침에 눈 뜨면 현관에 끌려와 있더래요. 그리고 다리에는 누가 잡고 끈 것처럼 새빨간 손자국이 나 있고 이러니까 이제 엄마랑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얘 대신에 이모가 내린 굿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가 대신 무당이 되고 자기는 그렇게 신이 한번 들렀다 이렇게 비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는 그냥 그렇게 듣고 말았는데 이제 돌비님 라디오 들으면서 조금 생각이 든 게 얘가 어릴 때 좀 길이 트였다고 해야 되나? 그 귀길이 좀 트여서 다른 사람한테도 길을 좀 연결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네. 얘 근처에 일정 이상 있거나 가까운 사이가 되면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얘는 이게 일상이에요. 네. 그냥 영가가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게 일상이니까 만약에 이제 같이 겪으면 그냥 얘는 그런가 보다 싶은 건지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냥 그때는 잘 몰랐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도 그냥 얘는 위험하다 이 생각이 그냥 본능적으로 들었어요. 네. 얘랑 더 오래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빨리 취업을 하고 도망가듯이 나가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진짜 등 빼고 그냥 나가버리고 연락도 그냥 거의 끊긴 지 10년 넘었죠. 대학 졸업하고 나서. 네. 그래서 뭐 하고 사는지도 모르는데 마지막에 만났을 때 저희 과 특성 살려서 취직을 했다고만 듣고 이후로는 이제 의식적으로 또 연락을 안 하고 다른 애들이랑은 막 카톡도 하고 이러는데 걔랑은 연락을 안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이제 일이 마무리가 됐구나. 네. 그래서 제가 뭐 연가나 이런 거랑 연이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얘랑 지내면서 제 인생에 6개월 정도 호로의 기간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비님이랑 귀족님들께 사연 제보도 하게 되었지만은 진짜 10년이 넘도록 잊을 수가 없는 공포였답니다. 지금 두루미님이 말씀을 잘해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런 귀신을 못 느끼는 사람이 이 사람과 있어서 귀신을 느끼고 뭔가 소리도 듣고 보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와 진짜 귀신이라는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의 생각이 아마 나올 거예요. 왜냐면 저희 방송 같은 경우에는 영환분들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서 이야기 참여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귀족님들도 영환분들이 많이 힘들 수 있다 이거를 공감을 많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다행히도. 네. 근데 이렇게 두루미님처럼 반대로 피해를 받은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내가 너무 무서워하는 귀신들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런 느낌이 아니라.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영환분들이 왜 외롭고 힘들다고 얘기하시는지 아마 알 거예요. 두루미님은. 진짜요. 걔랑도 그치. 잘 지낸 기간이 있으니까 네네.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결국에는 이제 엮이고 싶지 않아. 결국 맞아요.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전 두루미님이 절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영환분들도 아마 아실 수 있어요. 나랑 있으니까 자꾸 이런 걸 영향을 받으니까 괜히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자꾸 떠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음. 다른 영환분들이나 진짜 무당분들이시면은 뭔가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면은 영향을 받아도 해결을 해주시면 모르겠는데 걔는 딱 봐도 영향을 받는데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이러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저는. 예. 이거네. 어떤 귀신인 줄은 알려는 주는데 나도 무서운데 뭐 어떡해 이거 뭐 이런 느낌? 그니까요, 예. 이게 안 맞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양쪽 입장이 다 이해가 되는 이야기예요. 두루미님의 입장도 당연히 이해가 되고 그 네. 친구분 도리님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쵸. 그래도 아, 정말 이런 게 있구나를 느꼈던 그런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두루미님께서 그런 귀신을 느끼고 이런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분이랑 있었을 때 정말 많은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충분히 양쪽의 입장이 전부 이해가 되는 그런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귀신 보지 마시고 좋은 것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